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 소개할 책이에요. 저자 구봉진, 대한민국 제1호 필적학자, 독립운동가 친필, 전문 컬렉터, 법무사인 노플렉스 대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1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살인범의 서면을 통해 여러 사건 해결에 단서를 잡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필체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판단해서 필체와 삶의 연관성을 추적했다. 프롤로그, 글씨에는 내 흔적이 담겨 있다. 글씨는 손이나 팔이 아닌 뇌로 쓴다. 글씨를 뇌의 흔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체는 바로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양에서도 프랑스에서도 20세기 초반부터 글씨를 통해 심리 치료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효과가 확인되었나 봐요.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는 글씨 연습만 한 것이 없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쉬우며 정밀하고 효과적이다. 글씨를 수양의 도구로 삼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당신의 시도에 대해 축하한다. 이 책을 통해 삶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멋진 미래를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2020년 1월 구본진 일부입니다. 공자는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필적학은 글씨를 쓸 때 뇌에서 손과 팔, 근육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선, 굴곡, 점 등을 만들기 때문에 필적이 내적 세계를 반영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필적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서명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 강력부 검사 시절 친모를 살해한 피의자에게 물었다. 로봇을 죽였을 뿐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화를 벌컥 냈다.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자필로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써보라고 했더니 글자 하나에 20cm에 이를 정도로 그림 그리듯이 둥글게 썼다. 확인해 보니 정신병력이었다. 필적학자들은 필적에 개인의 고유 특성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개인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서명이다. 우리가 중요한 문서에 친필로 서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인지 가려내는 필적 감정은 재판이나 수사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필적으로 잠재적인 범죄 충동이나 실제 범죄 행위와 관련된 개인의 성격적 특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필적 심리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필적으로 성별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나이는 필적의 숙련도, 글자의 형성 및 자획 구성, 띄어쓰기, 대자 형태, 전체적인 운필, 특징, 글씨의 속도와 선의 뻗침, 필압으로 살피면 구분이 가능하다. 베토벤, 파스칼, 괴테, 톨스토이, 레오나르 다빈치는 천재들의 글씨체는 알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천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빠른 필기 속도일 것이다.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서 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불규칙적이고 불규칙한 글씨이다 보니까 알아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천재가 악필이란 속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천재인 것은 아니다. 돈 버는 글씨체가 따로 있다고? 서양에서도 글씨 연습을 한 사례는 많다. 링컨 대통령도 벤저민 프랭클린과 조지 원스턴의 글씨를 따라 쓰는 연습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인생은 인과 관계이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의 원인이다. 그 원인은 우리의 무의식이 형성한 매일의 행동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 무의식 행동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면 내일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글씨체를 꾸준히 연습하면 성격이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얼마나 연습하면 될까? 하루에 20분 이상 연습해라. 줄 없는 종이에 연습해라. 평소에 쓰는 필기구를 이용해라. 자신의 이름부터 시작해라. 좋아하는 문장이나 글을 써라. 하루도 빠짐없이 40일 이상 연습해라. 미리 써둔 것을 보고 베끼지 마라. 천천히 써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라.
2부. 큰 글씨, 작은 글씨. 큰 글씨는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려가 깊어지고 조심스럽게 되고 행동이나 사고에 제약을 받으면서 글씨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어른이 되어서도 큰 글씨를 쓰는 사람은 어린아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경우다. 밝고 꺼리낌 없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리더, 연예인, 정치적인 인물 중에서도 큰 글씨를 쓰는 사람이 많다. 글씨가 작은 사람은 파격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을 싫어하고 무리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얌전한 성향이다. 큰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는 거에 반해서 작은 글씨를 쓰는 사람은 에너지가 내부로 향할 뿐이다. 외부의 장애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되거나 자신감을 잃고 글씨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둥근 글씨, 각진 글씨. 둥근 글씨는 친화적이고 사회성이 있으며 다정하고 편안한 사람을 의미한다. 여성스럽고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고 적응력이 있고 즐거움과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데 애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각진 글씨는 용기가 있고 열심히 일하며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며 물질적이며 신뢰할 수는 있으나 무례하고 거칠며 이기적이고 저항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말한다. 각이 별로 없는 글씨는 성격이 밝고 원만하며 합리적이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유머와 센스도 있다. 찰스 왕세자가 순진무구하고 따뜻한 마음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다는 영국의 다이애나 왕비도 매우 둥근 글씨를 썼다. 빌 게이츠처럼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둥근 글씨체를 썼다. 피랍이 강한 글씨, 피랍이 약한 글씨. 피랍이 세다는 것은 정신적 힘이 강하고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피랍이 약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약하고 신사적이고 예민함, 싸우려는 의지가 약함, 수줍음, 유순을 의미한다. 문인이나 예술가 중에도 이런 피랍이 약한 사람이 많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글씨,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글씨. 기초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파가 많다. 기초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글씨를 쓰는 사람은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이다. 감정 표현을 삼가고 차가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기초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필체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글자 모양이나 간격, 행의 간격이 일정치 않는 필체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다. 글자 간격이 넓은 글씨, 글자 간격이 촘촘한 글씨. 필적학에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이 넓을수록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 반대로 글자를 빽빽하게 쓰는 사람은 행동이 빠르고 급한 편이다.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규칙적인 글씨, 불규칙한 글씨. 불규칙한 글씨는 활력, 자유분방, 즉흥성, 열정적, 적극적으로 일함, 예술적 타입, 변화를 좋아하고 모험을 즐긴다. 단점으로는 의지박약,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움. (3부) 쓰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손글씨의 마법.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미음에서 오른쪽 윗부분을 둥글게 하고 오른쪽 아랫부분을 닫아라. 미음의 오른쪽 아랫부분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곳이다. 이곳을 확실하게 닫는 사람은 빈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아무데나 펑펑 쓰지 않는다. 글자 간격을 좁게 써라. 모음을 길게 쓰거나 마지막 부분을 꺾어서 써라.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작게 써라. 작은 글씨는 머리 회전, 집중력, 논리력을 의미한다. 같은 간격을 유지해라. 가급적 빨리 써라. 공부 잘하는 필체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속도를 올려야 한다. 공부를 잘하려면 빠른 글씨가 필수다.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첫 글자의 시작 부분을 크게 써라. 특히 이름,
첫 글자가 큰 것은 자신을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어하는 이른바 무대기질 가시욕의 발로이다. 마지막 획을 길게 늘어뜨려라. 둥글게 써라.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다면 가로획을 길게 써라. 가로획의 길이는 인내력, 일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로획 길이가 긴 글씨를 쓴다. 대개 스포츠 선수들은 인내력이 뛰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 규칙적으로 써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또박또박 각지게 써라.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려면 각이 뚜렷한 글씨가 좋다. 모서리가 각진 글씨는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쓴다. 다만 지위가 높이 올라갈수록 각진 글씨에서 부드러운 글씨로 조금씩 바꾸는 것이 좋다. 지위가 올라가면 좀 더 원만해지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쌓고 싶다면 둥글게 써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모양이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다. 이런 글씨체는 사교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평화주의자였던 과학자 노벨, 배우 스티븐 맥퀸, 극작가 고어비달의 글씨도 그렇다. 테레사의 수녀의 글씨는 매우 동그랗고 온화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밝고 긍정적이었음을 말해준다. 둥글고 큰 글씨와 두꺼운 필획은 유머 감각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싶다면 모음의 시작 부분을 삐치게 써라. 모음의 날개 부분을 꺾어서 써라. 강한 필압으로 써라. 강한 필압은 욕구를 의미한다. 창의력을 기르고 싶다면 연변형으로 부드럽게 써라.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동경이 강하다. 어느 정도 불규칙하게 써라. 불규칙한 거는 예술적 감수성 변화를 의미한다.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들의 글씨는 시작 부분에서 획이 왼쪽으로 삐쳐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글씨체는 최남선, 유진호, 퀴리 부인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개성 있게 써라. 성공한 사람들의 글씨에는 공통점이 있다. 필선이 단단하고 곱게 뻗어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간다. 가로획을 길게 쓴다. 4부. 인품을 쌓고 싶으면 인격자의 필체를 써라. 인품이 훌륭한 글씨 김국. 근대 인물 중 가장 존경받는 백번 김국. 그 이유는 헌식적인 독립운동, 지조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다. 백범은 순수함, 선함, 인자함, 뚝심, 배려심을 가진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품성을 고루 갖추었다. 글자 모양을 보면 정사각형에 가깝다. 보수적이고 소심하고 곱고 바른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다. 작고 촘촘한 글씨 형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 이외에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많다. 강인하고 기품 있는 글씨. 글씨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도 한 점에 5억이 넘는 글씨체가 있었대요. 그거는 안중근의 행서족자인 황금백만량 불여일교자. 황금백량도 자식 하나 가르침만 못하다. 2016년 9월에서 경매에서 7억 3천에 팔렸대요. 다른 행서족자는 승피백운, 지우제향이, 저 흰구름 타고 하늘에 이르리. 2018년 12월 경매에서 7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대요. 안중근의 글씨는 왜 이렇게 비쌀까? 일반적으로 그의 인품 때문이라고 하지만 글씨만 보더라도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고 해요. 그 트레이드 마크인 손도장이 압권입니다.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대한궁인 안중근이라고 썼으니 그 감동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시장의 평가는 전문가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냉정하다. 감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글씨 윤동주. 글씨로 본 윤동주는
독립운동가보다 시인에 조금 더 가깝다. 필선이 부드럽고 기초선이나 기울기 등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감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시인에게서는 이런 필체가 자주 보인다. 존경받는 학자의 글씨 김준엽.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김준엽 고려대 전 총장만큼 존경받는 인물도 드물다. 그는 해방 후에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부류와 타협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장관, 당 사무총장 등 공직제의를 뿌리치고 양심을 지켰다. 고려대 총장이 취임해서 학원 내에 상주하던 기관원을 축출하고 해직 교수 전원을 복직시켰다. 학도 호극단을 해체하고 직선제 총학생의 부활도 관철시켰다. 총칼로 정권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힌 전두환에게 머리가 100개 있어도 숙일 수 없다고 버텼다. 이러한 그의 행적에는 강직한 성격과 함께 낙천적 성향, 판단력, 유능함이 작용했을 것이다. 선생은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 역사의 신을 믿어라, 정의와 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말을 실천했다. 인내심 있고 대범한 글씨 김연아. 연아의 사인을 보면 Y자가 굉장히 크고 활기찬데 이는 대범하고 기가 세며 자기 과시욕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일반적인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을 뛰어넘는다. 글씨체에는 인격과 기품이 드러난다. 글씨에는 인격이 담겨 있어서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글씨가 가장 훌륭한 인물을 고르라고 하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을 주저없이 선택하겠다. 이상설의 글씨가 최고이며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선생의 글씨는 유려하고 힘이 넘친다. 이는 두뇌 활동이 활발하고 내면의 에너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이상설의 글씨는 이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 새로움을 추구했으며 원칙을 지키되 얼매이지 않고 지능, 판단력, 용기, 인내력, 에너지, 반듯함, 배려, 거기에 더하여 혁신, 절제, 중용을 갖추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상설에 한글 글씨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한자 글자만 남아있나 봐요. 이상적인 인간상 정약용. 훌륭한 글씨체로 정약용의 글씨를 소개하고 싶다. 그의 글씨는 보기에도 멋스럽지만 필적하게서도 접근해도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필력이 깨끗하고 힘이 있어서 단아한 느낌을 준다. 마음씨가 맑고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글씨를 쓰기 어렵다. 모음의 시작 부분이 삐치지 않고 곧바로 내리긋는 것이 꾸밈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약용의 글씨는 절묘하게 중용의 덕을 갖추었다. 조선의 왕 정조가 왜 그토록 사랑했는지 인품이 훌륭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유능하지만 불통이었던 선조. 선조의 글씨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를 보면 두뇌 회전이나 판단력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글씨가 매우 균일하고 정돈되어 있어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검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글자의 간격이 좁은 것은 자의식이 강해서 이때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이희, 이황, 윤두수, 이양복, 이덕형, 유성룡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선조 면전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할 만하다. 선조는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형태가 반듯한 정사각형을 이루는 글씨는 그가 규정을 매우 중시하고 보수적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마음이 넓지 않고 표현력이 없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나 봐요.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국가, 특히 큰 위기에 놓인 국가를 경영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선조는 국왕이 아니라 신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세계적인 스타들의
서명 속 숨겨진 욕망. 미국의 전설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만큼 개성이 강하고 힘차며 아름다운 서명도 찾기 어렵다. 서명만 보아도 마이클 잭슨은 비범한 인물이다. 그는 꽤 크고 두꺼운 종이와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작품을 만들듯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서명해 주었다. 필적학자들은 글씨를 가로로 쓸 때 우상향과 글씨체를 세로로 쓸 때 왼쪽으로 쏠리는 것이 낙천적 기질을 뜻하는데 일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반대인 경우는 우울증 성향을 나타낸다. 마이클 잭슨의 서명인가 봐요. 에필로그, 글씨 분석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미처 몰랐던 내면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 욕망을 차릴 수도 있다. 보이지 않던 진짜 모습에 아름다움이 담겨 있기도 하고 감춰왔던 생각이나 진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글씨 분석은 삶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글씨의 더 큰 매력은 글씨 연습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지만 내 경험이기도 하다. 필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20년 전 처음 말했다.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동의하고 자신의 필적 감정을 부탁한다. 필체를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멀지 않아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15년간 필적학 연구와 실전 경험, 20년간 글씨를 수집해 바탕으로 만든 결정체이다. 지식은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썼다. 갈수록 경쟁 치열해지고 삶은 팍팍해진다. 하지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다가오기 마련이다.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글씨 연습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반드시 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좀 재미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이 책 한 권을 쓰는데 굉장히 정성을 많이 기울였다는 생각도 들고 논문도 많이 참고하고 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우상향 글씨, 내면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건강해진다. 글씨를 크게 쓰고 필압을 높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내면을 바꾸고 싶다면 글씨 연습을 해라. 저의 글씨는 둥글긴 한데 글씨체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글씨체를 조금 좀 더 크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니 여러분도 믿고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